자, 그럼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YCC 수학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순서가 수학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성적 올라가는 요소가 어떤지 제가 정확히 한번 짚어드리고, 나한테 이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 꽤 많이 남았어요. 아직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시작 맞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편했다가도 직전까지 되게 불안하셨죠? 생각보다 시간 많이 남았고, 아이들이, 제 학생들은 곡선을 이렇게 지수곡선처럼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아까 이 친구도 그랬지만 지금 아이들, 방금 전화 제가 상담받은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있어요. 현재 2학년 아이들이. 바꿔 얘기하면 동기부여를 좀 하면 꽤 잘할 수 있다고, 역량 발휘를 좀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학년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발동이 좀 늦게 걸린 것 같아요. 보통 고1 때 올라갈 때 열심히 하겠다고 발동이 걸리는데, 현재 고2 학생들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아주 컸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2가 좀 그렇습니다. 다시 또 바꿔 얘기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정신 차리고 가면 잘 갈 수 있다. 시간 충분히 많이 남았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경험으로 비춰보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딱 수능까지 딱 1년이잖아요. 11월 달.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딱 1년 남아요. 그럼 그때 제가 과외를 항상 가르쳤었는데 1년 가르치고 중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400명 기준으로 150등 혹은 200등 아이들이 1년 딱 가르치고 스카이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어떤 과장도 아니고 선생님이 어떤 열정만 있으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다이나믹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게임도 많이 하고 뭐 다른 곳에 빠져있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잘 못 찾지만 자신감 심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키를 열어주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선생님이 열정만 쏟으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렇게 한번 보내고 나서 대치동에서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제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과외를 했어요. 그리고 과외비도 상당히 비쌌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 송파에다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물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서 신혼집도 이 동네에서 하게 됐고, 이쪽에서 연이 깊게 됐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제가 자랑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돈을 모았다, 실제 있는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희망 가지셔도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물론 입시는 입시보다는 실력이 더 먼저죠. 입시를 잘 안 읽는 것보다 지금 성적이 더 좋은 게,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게 성택의 폭이 넓잖아요. 근데 입시에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입시에 구멍이 생기는 순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게 누굴까요? 대치동 엄마들이에요. 꽤 도전적으로 뛰어들고 입시 소양이랑 분석해서 이 냉정하게 뛰어들어서 그거를 메워서 이용해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뭐 수시 처음에 왔을 때 뭐 파브르 소년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학을 곤충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대학을 갔다. 이런 것들도 다 구멍을 메워서 가는 거고, 제가 오늘은 좀 기하에 대해서 말씀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전혀 페널티도 없으면서 메리트만 있는 이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꼭 미적을 해야 된다 보다 어떤 학생은 미적을 하고 어떤 학생은 기하하고 뭐가 더 적당한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 2학기로 해서 현재 대치동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3들이 다 끝나면 대치동을 다 마무리할 생각이고, 지금 2학기로 해서 많은 수업을 정리하고 이곳에 수업을 깔았습니다. 좀 더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여름방학 가르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기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현재로 다니고 있는 학원이 맞지만 여기를 좀 다 많이 정리를 했어요. 고3 수업 하나 빼고는 2학기 때 저는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대부분은 90%는 여기 계시고 한 타임씩은 제가 대치동으로 좀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가서 너무 나태해지지 말고
학원은 여기 적을 많이 두되 아이들 뭐 클리닉 시간이나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게 상담도 해주고 클리닉도 해주되 일단 한 번씩은 나가서 수업을 하라고 제가 좀 독려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은 대체 한 타임씩은 좀 가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력은 다 이제 중요하지 않고 YCC 구독 본원에 이제 원장을 하고 있어요. 수학 성적에 오르는 3요소 이거 세 가지만 완성이 되면 성적이 그 순간 바로 뜹니다. 첫 번째가 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은 뭐냐면 내가 배웠던 이 커리큘럼 있죠? 배웠던 교과 과정 있죠? 여기 안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배웠던 것 중에서 떠올려서 조합하는 능력이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직관력이고 일단 90점 이상 올라가는 데까지는 이 사고력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지 한 단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지 문제를 풀기보다 단서마다 내가 떠올릴 줄 아는 게 많은지 그리고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배웠던 데서 나와야 돼요. 교과 과정 안에서 예를 들어 자연수만 봐도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수가 나왔으면 리미트 뒤에 분수가 나왔으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가우스 기호 절대값 나오면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보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해 있는 학생들이 훨씬 문제를 잘 풉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선행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예전엔 수험 2학과였죠. 양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양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독보적으로 전교 1등으로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교 1등이 저한테 와서 짝꿍하고 싶어 할 만큼 그래서 짝꿍을 1년 동안 했죠. 덕분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친구를 두게 되었는데 절친을 두게 됐는데 그 친구도 항상 와서 그랬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제가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만 약했는데 수학만 옛날에 80점 만점일 때 12점, 13점 이렇게 깎였던 학생인데 결국에 수학 만점을 받고 고려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 좋은 것보다는 이 사고력이 일단은 기본이고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난 수학을 못해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수학 잘하니? 동복고? 수학은 자신 있니? 3등급? 근데 자신이 없어? 3등급이면 상위권 아니야? 자신감 좀 가져. 이게 지금 5등급이잖아. 여기 4등급이고 3등급이고 2등급이고 1등급이야. 6, 7, 8, 9야. 3등급이면 꽤 자신을 가져도 되는 거야. 모의고사 3등급도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지금 현재 모의고사 3등급이면 스카이 가는데 지장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내 아이는 될까 싶지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와서 답답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아니까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학생들한테도 동기부여 제일 많이 할 거예요. 2학년 2학기 뭐 있겠습니까? 그냥 동기부여해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한 달이라도 정신 빨리 차리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이번에 2학년 수토반을 새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할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강조할 것은 그거고요. 사고력 이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그렇게 문제를 한꺼풀 딱 벗겨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걸 해야 돼요. 단서가 딱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꺼풀 딱 쉽게 벗겨내면 그 다음부터 문제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바닥부터 올라가서 공부했던 수학 노트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노트. 설명 오셨던 분들은 공법 특강 오셨던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엄청 깔끔해요. 그렇죠? 애착이 가는 노트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못했을 리 없죠. 고3 올라갔는데 이 노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요 페이지 제가 준비해놨어요. 요 페이지는 이따 뭐 이걸 찍으셔도 되고 넘기면 막 으스러져요. 책이 지금 거의 화석처럼 돼서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있냐면 저 페이지가 여기 9의 방정식 나오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9가 나오면 자신감 있는 겁니다. 가우스 나오면 되게 쫄거든요. 쫄리지. 가우스 기호 나오면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다 있거든요.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틀리면 자꾸 이렇게 모아놓고 과학에서 단권화 하듯이 수학에서도 이런 사고력 노트를 만드는데 제가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하고 나니까 이게 공부하는 진짜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을 했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지를 베꼈어요. 나오면 어떤 생각을
어떤 풀이가 있는지를 베끼다 보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서의 고민이죠. 문제에서 단서가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것들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 안에만 머물더라고요. 처음이 좀 힘들었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고3 때는 거의 틀리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되면 효율성은 뭐예요? 자료죠? 자료. 내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많이 나오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게 좋은 강사예요. 사교육을 배우는 이유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 효과적인 시간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국어, 영어, 내신뿐만 아니라 수학은 내신, 수능 할 거 없이 굉장히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한 문제를 풀면 거기서 얻어낼 만한 좋은 문제들은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집마다. 요즘 문제집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학기 중에 쓰는 교재, 이번 학기에 쓸 교재는 2개의 교재, 2권의 교재에 23권의 시중 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블랙라벨, 일품 이런 거 풀 게 없고 거기서 너무 쉬운 문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버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과하기 때문에 또 버리고 선생님들이 다 풀고 와서 회의를 거쳐서 시침질하듯이 한 땀 한 땀 넣은 아주 고급진 교재예요. 학기 중에도 그렇게 2권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2가지로 있어요. 중급, 상급.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학기 중에 하는 이 순화자 실전편인데 이 시즌 1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이 1권, 2권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제 이건 순화자고 수학에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기자 중급, 상급이 있어요. 자, 여기 얘네만 해도 시험의 모든 포인트들은 전부 다 나오고요. 여기까지 하면 시험 문제가 100% 다 적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2학년은 뭐가 있냐면 여기 추가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줘야 돼요. 최근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선생님들이 그걸 반영해서 내거든요. 그런 것들만 대비하면 100% 똑같이 나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예요. 그냥 봤다 온 문제만 나와요. 1학년은. 2학년은 기출문제를 좀 많이 넣어야 되고 최근에 이 학교들 움직임이 광문고도 그렇고 한영고 특히나 그렇고 배재고도 다 기출 쪽으로 정시 쪽으로 많이 돌렸어요. 기출의 반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꽤 어렵게 내려고 하고 현재 1학년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영고는 작년, 재작년에 비교 안 될 정도로 높아졌어요. 학교에서 이제 명문 학교로 거듭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시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안 하시겠지만 이걸 안 하시고 맨날 학원만 찾으시겠지만 진짜 냉정하게는 자료를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내 성적이랑 내 그 문제랑 이거랑 정말 비슷한 게 많으면 성적이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과외를 붙여서라도 무조건 거기서 어떻게든 그 문제집을 다 소화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 거는 일단 과목이 그 자료가 적중이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반복해도 공부할 게 참 많아요. 제가 좀 민망하지만 이번에 사진을 좀 올려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원래 이렇게 2분이서 하고 계셨고 현재 1학년부터 또 현재 고3도 하고 계신데 이 2분이서 먼저 투입이 됐어요. 이 고덕 지역에. 저희 계획을 좀 일찍부터 하고 있어서 저희가 6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가 3년 뒤로 미룬 건 이제 자료 준비 때문에 학교 분석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학원에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저는 원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두 선생님이 끌고 가셨죠. 근데 시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오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린 이유는 좀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댄디하게 생겼죠. 츤데레예요. 아주 깔끔하고 해야 될 것만 딱딱딱 하는데도 아이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적으로 특히 미적분에서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한데 그걸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상위권 아이들한테 잘 맞아 떨어지는 선생님이시고 저희 다 전부 다 대치해서 같이 고3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동시 진행을 하거든요. 좀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랑이죠. 올해 수능 본 아이들 미적분 선택자면 이과에서 중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미적분을 선택하는데 이과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과목 어지간히 못 봤어도 스카이를 간다는 얘기예요. 문과에서 1등급이란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문과 1등급이 이렇게 되면 이과 1등급은 요만큼이에요.
문과 1등급은 전과목 1등급이 2대 끝에 걸려요. 전과목 1등급이 다 채우고 2대 끝에 걸리는데 이제 이과 1등급은 수학만 1등급 받아도 다른 거 어지간히 보면 스카이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적분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꽤 있었는데 전원 다 1등급 받았어요. 대치 아이들이니까 원래 잘했겠지. 근데 등급으로 따지면 1, 2등급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고 대부분 2학년, 1학년 때부터 쭉 해왔던 애들 그리고 3, 4, 5등급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원 다 1등급 받았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지금 올해 1학년부터 2학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꼭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이 한 반 안에서 서울대가 8명 이상 나오는 거. 예전에 이 강동지역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하면 한 반에서 8명 이상씩 나오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예전에 한영고반에서 한 반에서 8명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상 충분히 뛰어넘겠다 이런 목표로 갖고 있고요. 저는 이거 잘하는데 이거 아이들 좀 느끼게끔 하고 아이들 뛰게끔 잘하는데 꼭 선생님이 많은 거는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이들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좀 멀어진다 싶어서 최근에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예전처럼 안 먹히지? 또 코로나를 굳이 핑계대고 싶지 않지만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쏟았습니다. 수업보다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다르더라고요. 현재 고1, 2, 고2까지 다르더라고요. 현재 고2 밑으로 세대가 완전 달라요. 아이들을 끌어가야 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무튼 제가 잘 하고는 있지만 저는 요거를 우균쌤이랑 쇼고쌤이 저보다 좀 연배가 몇 살이라도 좀 어린 게 아이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친데레고요. 굉장히 쇼고쌤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냉정해 보이는데 채점 혼자 다 하세요. 아이들마다 채점도 다 하시고 클리닉 한 명 한 명 다 해주시고 거의 뭐 팀수업 같은 느낌으로 봐주세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체계를 딱딱딱 잡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중위권, 이제 배제고 같은 경우는 4등급 이하, 4, 5등급. 여기는 배제고 1, 2, 3등급, 그 다음에 일반고 1등급, 2등급 중위권까지. 여기는 이제 일반고등학교 1, 2, 3등급 느낌으로 이렇게 반을 수준별로 구성을 했어요. 이번에 되게 차려서 학원을 이제 오픈을 해서 저희 오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고3도 신경을 쓰겠지만 고3은 전에 있던 학원에서 그냥 마무리 짓게끔 했거든요. 현재 고2부터는 여기서 어쨌든 후반전을 보낸 학생들이니까 사력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할 겁니다. 시간표를 좀 알려드리면 저희 권혁은 선생님이 목일반, 주로 배제고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배제고 1, 2등급과 일반고등학교 최상위권반을 맡으실 거고 그 다음에 쇼고 선생님께서 배제고 4, 5등급 반, 물론 여기 일반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수준만 해놓은 건데 한 0.8등급 정도로 낮추시면 돼요. 다른 고등학교랑 비교하셨을 때 배제고에서 2등급이면 다른 고등학교 2.8등급 혹은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려야죠. 배제고 3등급이면 다른 고등학교 3등급 초반 아니면 2등급 후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까는 반이 여기는 기존에 해오던 아이들이 있어서 인원이 좀 있었어서 여기는 이제 빵명에서 시작을 해요. 저는 한 10명 안쪽으로 받을 생각이에요. 일단 출발을 적응을 해야 되니까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갈 건데 일단 수토반이라서 요청이 있어서 그랬기도 했고 저희 전문학원이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1학년은 반이 학교별로 6반이 있는데 2학년은 이제 3반밖에 없는 게 죄송한 마음에 어떻게든 이 반은 깔아야겠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문이랑 한영고가 이 반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목요일 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문 한영고에 1, 2등급 아이들 그리고 저희가 스펙트럼이 좀 있더라도 뒤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서 수준별로 아이들 충분히 잘 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등급까지로 써놨는데 일반고등학교 3등급 정도까지가 여기 적당할 것 같고 일반고 4등급부터는 이쪽이 적당할 것 같아요. 등급으로 따지면 정말 열심히 한다. 관계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 똑같고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부교재만 낮춰서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여기 내신 특강반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반이고요. 일요일 날 사실
배제고, 명일여고, 그리고 1년 동안 확통을 하는 이런 학교들 대상으로 내신 특강을 딱 5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다 듣고 내신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죠. 수능 정규반. 그래서 미적분을 미리 한번 다시 2학기 내내 준비하고 내신은 이미 많은 부분이 결정돼 버렸죠. 근데 수능은 시간이 꽤 남았어요. 2학기가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데 선행을 미리 해놓는데 시간이 꽤 남아서 정시 준비로 하는 필수 개념,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주요 기출을 3점짜리랑 쉬운 4점까지를 한번 다 끝내주는 그런 반들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확통, 기하가 있고요. 주말 아침에 오전 타이밍에 미적분과 확통이 있고요. 그 다음 기하는 일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딱 적당한 게 어삼시설하고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개념, 수능 개념 잡아준 다음에 요걸 하나 끝내놓으면 겨울방학 갔을 때 많이 다르죠. 6개월 먼저 준비했으니까 정시 대비를 했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고 그리고 기왕이면 학교 내신 범위랑 맞는 파트가 있으면 그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주의 휴강을 내신 기간에 2주의 휴강을 목표로 하고 아이가 전원 다 수능만 보겠다. 내신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수업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내신 소홀히 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건 그냥 쭉 나가서 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은 보통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시간씩 추가로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있었던 확통 내신 대비반을 선택하는 학생은 여기 확통을 아마 안 하겠죠. 그리고 수능 확통을 가겠다는 학생은 요걸 안 하겠죠. 그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정규반 하면서 추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수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거는 이제 뒤에 정규반에는 추가로 트레이닝 센터가 하나 붙는데 주 2회 수업이 아니라 주 3회 수업이에요. 네, 트레이닝 센터는 2시간 반씩 잡아가지고 아이들 의무 시간으로 잡아서 그때 와서는 수준별 테스트를 보고요. 일단 테스트는 단원별로 10문제씩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고 오답까지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교재 이외에 부교재가 다 나가요. 반마다 좀 다르고 반마다 한 70% 똑같고 30%는 아이들이 다 수준별로 달라요. 그래서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 학원도 다니지만 혼자 푸는 교재도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푸는 교재를 도움 주고 이거를 검토하고 검사하는 체크하는 이런 시간인 트레이닝 센터예요. 수능 특강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결론을 드릴게요. 2학년 때 내신으로 기하를 했던 학생들은 일단 기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나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선행이 깔린 거예요. 천천히. 수업도 천천히 했고 1년 내내 다 한 번씩 배웠어요.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 제가 기하를 홍보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미적에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미적도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겨울방학 올라갈 때 뭐 할 거예요? 수능 수준으로 수원, 수투, 미적을 해야 되는데 미적을 그때 따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그러니까 선행이 지금까지 안 된 학생은 기하 쪽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기하에 불리한 점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도형이 약하거나 특별히 기하를 배웠는데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부감이 심했다는 학생들 빼고는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2학년 때 내신을 하는 기하를 하는 광문고 그 다음에 한영고에서도 선택을 하죠. 한영고, 상일여고, 명일여고에서도 선택을 하죠. 그래서 2학년 기하를 하는 학생들은 이거 하시는 게 낫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쪽에 기하하는데 1등급 말고 전 2등급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3등급 이하, 일반고 3등급 이하는 기하로 가시는 게 맞고 배제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기하를 안 하는 애들이 많지만 기하를 했다던가 아니면 선행이 좀 미적분이 안 돼 있는 학생들 애매하게 미적하지 마시고 기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정시반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입시 때 보셨겠지만 미적분이 이과에서 이렇게 되면 기하에서는 선택한 애들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기하의 1등급이 요만큼이고
기하 1등급이 요만큼이겠죠? 더 적겠죠? 네. 그런데 미적분의 최상위권 애들, 의대 간 애들은 전부 다 미적이에요, 현재. 이만큼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요 구멍이랑 요 구멍이 얘가 더 작아요. 더 작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행이 안 됐는데 이 구멍을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1등급도 마찬가지지만 이만큼 2등급,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 기하는 일단 밑바닥에 나 미적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절대 내신 때 기하 준비했던 학교들 학생들 중에서 나 그냥 기하로 할래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미적분 하기에 버거운 아이들도 이렇게 밑바닥에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통이 있죠? 확통이 사실 이론이 훨씬 많죠. 문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요 정도는 기하를 또 합니다. 기하를 해줘요. 그러니까 밑바닥을 많이 깔아주고, 한 번 더 불안하실까봐. 미적을 아무튼 웬만하면 미적을 해야 되지 않나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분포곡선인데, 과학을 보면 지구과학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과학이 상위권 애들이 잘 안 해요. 과학 같지 않다고. 대학을 가기에 화학이랑 물리 보면 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이쪽에다 그릴게요. 물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96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럼 물리는 상위 등급이 요만큼이죠. 나보다 위에가. 상위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지학 같은 경우는 상위 요만큼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점수가 훨씬 높아요. 이해 가시죠? 지학이 그래서 표준별한 점수가 항상 제일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학해야죠. 왜 이걸 합니까? 지학해야 돼요. 근데 지학을 안 하는 학생들, 상위권 애들은 제가 이해하는 게 정말 대학 가서 쓸모가 없어요. 지구과학 하는 게.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과목이에요. 이런 게 입시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물리화학 해야 될 것 같아서, 왠지 화생 정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다 이렇게 돼 있고 지구가 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이 많아요. 성적 따기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하나 틀려도 다른 애들은 이만큼 까지는데 여기 이만큼 까져요. 까지는 게 달라요. 상위 등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하는요, 대학에서 공대나 전 이과대 나왔지만 이제 수학과나 공대나 다 똑같이 기하는 많이 쓰여요. 서영대에서 2학년 과목부터 대부분 기하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기하는 저는 굳이 다르게 놓고 싶지 않고 대학을 가기에는 확실히 유리하고, 또 기하 말고 미적분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적고요. 여기서 가산점을 주더라도 이 동급이 아닌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안 쓰면 돼요. 분리하면. 여기 동급의 많은 학교들이 그해마다 입시를 발표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택할 때 4과목이었는데 화원, 물원, 생원, 지원, 지투 했어요. 상위권 애들이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이렇게 4과목 하는 애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지원, 지투를 했다고요. 지원, 지투가 표준 점수가 월등히 가장 높았고 둘 다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았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면 다 질문하셔요. 여기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2학년들은 여기에 반별로 워크북 하고요. 반별로 부교재 하고요. 트레이닝센터에서 테스트하고 오답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취약한 유형들은 선생님이 파악해서 또 학생들이 저 이런 유형 좀 해주세요. 그러면 따로 줍니다. 그래서 개별 교재가 나가요. 그것들이 다 보고서로 나가고요.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수업 진도랑 완성도, 그리고 내 워크북 하는 거의 완성도, 단원별 테스트 결과랑 오답 상태, 그리고 학생들별로 취약유형을 뭐 했는지 이게 나갑니다. 이게 아까 취약유형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유형이 255번까지 있죠. 수상이 한 350개 있으면 수원도 한 400개 있어요. 그래서 취약한 유형들을 모아서 틀리면, 자주 이거 틀리면 선생님이 한 10문제 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A코스, B코스로 또 수준별로 돼 있어서 넌 B코스만 풀어. 유사한 문제를 풀고서 빈틈을 좀 메우는 거죠. 그래서 학교랑 학년이 적힌 본인 교재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매주 부모님한테 가는 지금 이번 건데요. 이번 1학년 거를 올려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수업 1번, 수업 2번이고 진도 뭐 나갔는지,
여긴 테스트 받고 여긴 안 받네요. 테스트를 본 날에는 뭘 받는지 그거의 그 수준은 기본이었고 20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얘는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이게 성적이고 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아까 그 개인원 바인더 쓴다 그랬죠. 그걸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답 해결 테스트에서 오답 해결하고 갔는지 그리고 여긴 트레이닝 센터에서 얘는 부교재가 고쟁이죠. 고쟁이를 이제 배제 보니까 다음 학기 부교재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방학 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까지 진도 나갔는데 거기까지 다 된 거고 만약에 함수까지 진도 나갔는데 이게 미흡하면 B로 되어 있을 거고 아예 안 돼 있으면 C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향유형 해결은 얘는 잔실수로 오답을 많이 했다.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함수 구하기 취향유형을 아까 그걸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는 저희는 제가 자세한 건 2학년 때 안 올려놨는데 트레이닝 센터는 센터장님 두 분이서 방금 오셨던 분도 수학교육과 출신이신 연대 나오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 선생님도 고대 수학교육과 나오신 3학년 수학부장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베테랑 선생님들이 직접 질문 받아주시고 조교는 없습니다. 클리닉은 왜 여기다가 이걸 벌스를 써놨냐면 클리닉은 질문을 받아주는 개념. 저희는 트레이닝은 수업. 저희 학원의 클리닉은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는 거. 평일에 4시 반부터 5시 반은 선생님이 보통 2분에서 4분 사이로 있으실 거고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 날은 평일 수업이 있는 날 앞에 다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일주일에 주중에 한 3일, 4일은 다 계세요. 그래서 혹은 내가 너무 안 맞으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해도 되고 클리닉은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 되도록이면 배운 선생님한테 하는 게 클리닉이고요. 트레이닝에서 클리닉 개념이 있다 그러면 2시간 반이 의무면 더 남아서 질문 다 하고 가는 거. 그건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요일에 더 와도 돼요? 다 질문입니다. 아까 수준별로 좀 처지면 의무 시간을 2타임 넣은 학생도 있어요. 너무 모자라니까 너네 2타임 와서 한 타임 이거 하고 다른 타임 이거 하고 2배로 공부해라. 트레이닝 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공부량 늘려주는 겁니다.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려서 공부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1학년은 아주 완벽하게 지키는데 2학년은 이게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저희가 개원하고서 와서 지금 습관을 들이는 과정인데 그래서 전에 학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잘 지키고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안 되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아까도 2명 혼냈는데 애들이 뭐 다음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수업이다. 그래서 바로 저랑 잡았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저랑 트레이닝 하기로 잡았어요. 월요일은 트레이닝이 없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트레이닝 센터에서 했던 거 다시 점검하고 완료해서 보낼 거고 네 그렇게 시간 못 옮기게 좀 잘 지키게끔 할 겁니다. 여기를 뭘 찍으셨죠? 여기 왜 찍으셨죠? 뭘 찍으셨지? 자, 퀘스천 하세요.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일단 네 질문하십시오. 아까 전에 미적기어 말씀하실 때 네. 미적을 요번 여름방학 때 지금 이번에 특강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아이가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특강으로 정치 수업도 미적을 듣고 네. 계속 간다면 3학년 때 미적을 선택해도 그럼요. 네네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선행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했는데 괜찮다. 2학기 때 준비하는 건 상당히 메리트 있어요. 2학기 때 내신만 하는 거랑은 달라요. 2학기에는 수학으로 따지면 3년 동안에 성적이 나올 타이밍이 딱 2번 있는데 한 번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고요. 두 번째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예요. 2번 시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양이 적어요. 공부량이 적다고요. 여기서 정시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11월 위에 학년이 끝나잖아요.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공부할 때 지금 습관을 잡아놓고 공부량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뭐 3등급이고 모의고사 4등급인데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정시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드러난 성적보다는 빨리 개념 쌓고 하는 아까 사고력을 만드는 시기라서 저런 바인드 노트를 다 만들게끔 할 거고 기본적인 기출문제는 다 익숙하게끔 해놓은 상태로 겨울방학 갈 거예요. 그럼 겨울방학에 시작한 애들 굉장히 허둥댑니다. 그때 애들이 늦다기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애들이 당황하죠. 30번 문제를 최상위권 애들한테
3학년 초에 풀라 그러면 최상위권 애들도 잘 못 풀어요. 거의 대부분 못 풀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또 틀리고 적응을 하다 보면 그게 6월 달에 가서 7월 달에 가서 다 풀리게 되는 거지, 그건 적응의 문제고 일찍 정시를 준비하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질문 해결은 굉장히 원활할 거고요. 저는 지금 이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라 쩌런 학생들 네, 동기부여 시키는데 가장 주력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공법 특강을 계속해요. 항상 동기부여가 있어요. 2학기 내신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라이브로 할 거예요. 밤에. 그때 꼭 학생들 어떻게든 참석해서 보게끔 좀 해주시고 라이브로 할 겁니다. 이거 오기 좀 번거로우니까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그리고 동기부여 특강할 때, 공부법 특강할 때 꼬박꼬박 좀 보내주셔요. 네, 질문도 받을게요. 저희가 3학년 때 학부하고 미적 분할이 되면 수능 기하 같은 경우 2학년 때 끝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정시를 생각해서 수능 기하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 하냐고 괜찮을까요? 지금 2학기 때 아까 여기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개강을 하는데 바로 개강하잖아요. 광복절 끝난 주에. 이때가 월등히 좋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세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되가. 학기 중에요. 네, 그렇죠. 지금 3학년 말씀이세요? 지금 2학년인데 네. 저 같은 경우 수능 기하 하는 거는 특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학 때만? 아니, 이거는 지금 2학기 학기 중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시간표 다 2학기예요. 이건 학기 중에 계속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름방학 시간은 다 끝나고 진행하고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 다 학기 중이에요. 네. 시작 시점이 지금부터 8월부터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수능 그렇죠. 기하를? 네네, 2학기 내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야 돼요? 2학년 때 학부하고 미적까지 하게 되고 플러스 수능을 생각해서 기하를 한다면 네. 시점을 어떻게 잡아요? 원래 그 확통기하 미적을 다 정규과정에서 공통으로 했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 다 쪼개놓은 거예요. 원래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왜 그거를 심화부거나 다른 쪽으로 갈 게 아니고 미리 선행을만 해놓으면 3학년 때 공부량이 훨씬 줄어들고 수월할 텐데, 그래서 과목마다 다 도움을 받는데 왜 수학 더 줄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수학도 심화 수학도 하면 결국에 다 수원수투 하거든요. 수능이랑 다 같이 한 방향인데 그게 좀 불만이네요. 일단 지금부터 정시 준비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500m 달리기 하는데 500m 달리기 하는데 한 3초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 엄청 메리트 있겠죠? 3초 동안 나는 먼저 뛰는 거예요. 앞서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미리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러면 정시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3학기 올라가서 일단 확통, 미적 다 하는 거 선행이 안 됐으면 부담스럽죠. 선택 과목 바꾸셔요. 지금 아까 선택 과목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9월 달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해가지고 보내드린 거잖아요. 선택 과목 그러면 좀 바꾸셔요. 다 하셔야 되고 내가 기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는 이제 특별히 제가 확통을 잘해서도 있지만 특별히 이건 뭐 과목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 되게 다 잘하세요. 황영 선생님 엄청 똑똑하시고 못 푸는 게 없어요. 연대 수학과 과대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성격도 좋고 꼼꼼하시고 다정하고 근데 실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만 준비하라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그것만 준비하려고. 자료는 걱정 안 하셔도 대치동이 어떤 거랑 비교해도 월등히 좋을 거고요. 아이들이 1년 안에 풀어야 될 엄청난 양의 자료들 중에 엄선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거 필 필요 전혀 없어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기 가서 자료 받아야 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치동까지 가서. 네, 학생이 먼저 질문했지. 수2에서는 미분이랑 적분이랑 3학년 필수 과목의 미적분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래, 과목이 다른데 차이가 있겠지? 자, 수1에는 이렇게 있으면, 학생이 물어보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지만 성의껏 해줄게. 수1이 이만큼이고, 수2가 약간 양이 이만큼이면,
미적분은 그 위에서 양이 요만큼 돼요. 미적분이. 수원수투를 전부 다 아울러요. 여기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서 다른 특별한 스킬이나 공식들이 있어. 여기에 미분이 있으면 여기는 초월함수의 미분, 로그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이런 게 있고 얘가 적분이 있으면 여기는 부분적분, 치환적분법이 추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스킬이 있는데 문제는 그냥 공식들이에요, 사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미적분에도 이제 수원수투가 1번부터 22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또 23번부터 이제 30번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선택 과목마다 킬러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제가 기하를 말씀드린 건 킬러 단원이 원래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라 짬뽕 돼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기하가. 원래는 기하가 29번이고 미적이 30번이었어요. 29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기하가 그 공간 벡터가 사라졌어요. 공간에서 화살표가 사라져서 공간 도형 그것도 9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의 킬러는 무조건 9예요. 아까 9의 방식 제가 정리해놓은 거 보셨죠? 상황마다 정리해놓으면 거의 뻔합니다. 그 공부량은 한 30% 정도일 거고요. 미적분에. 그러니까 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대학을 잘 가기에. 네. 분포로 보나. 기하가 지금 2년 차예요. 당장에 움직임이 없지만 이게 유리하다는 건 대치동에서부터 지금 많이 알고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적분 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걱정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문건인데요. 네. 그 확률 같은 데는 겨울방학 때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변에서 하는데 그거가 맨날 10만 원 주고 얘기하는 거죠? 학통은 명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념을 잘 배우면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센서 B 코스가 다 맞아요. 그러면 된다고 느끼고 다른 과목들은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수능 수준으로 가면 되게 힘들다. 그런 걸 느끼는데 확통은 이미 된다라는 느낌이 먼저 와요. 근데 여기서 일품이나 블랙라벨 그 내신 일품 이런 문제 투스텝 수준 거기에 난이도 있는 응용 문제가 나오면 또 이거 못 풀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정복하고 나면 또 한 번 착각해요. 아, 이제 됐다. 근데 기출문제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해놓으면 요거를 다 쌓아놓는 느낌이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3학기 올라갈 때 여길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될 거고 까놓고 얘기해서 아이들한테는 내신은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찍어봐야 수능도 거길 찍을 수 있으니까 내신이랑 수시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강조하지만 냉정하게 3등급, 4등급으로 인서울 대학을 수시로 갈 수 있습니까? 동국대학교가 몇 등급에서 끊길 것 같아요? 내신 종합 말고요. 교과 말고요. 종합. 교과가 훨씬 더 성적이 높잖아요. 종합이요. 몇 등급에서 끊길 것 같아요? 2등급대에서 끝나요. 2.6등급인가 그래요. 동국대는 인서울의 그냥 아주 평균적인 대학이에요. 2등급대에서 끝나요. 아이들이 3등급대가 나오면 인서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해야지 맞고 정시에 올인이라기보다 닥치는 대로 많이 하는 게 맞고 그렇죠? 내신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정시는 지금부터 대비하는 게 무조건 빨라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고 저는 이제 수학이 혼자 하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강사로 나왔는데 전 전 과목 다 잘해요. 정말이에요. 아까 제가 대학교 때 과외했던 거는 전 과목을 해준 거예요. 학원 다 끊게끔 하고 전 과목을 해줬는데 수학은 진도 위주로 나가고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하루에 가면 30분, 40분 정도만 코칭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국어는 4개월 정도면 1등급 나오더라고요. 보통 4, 5등급에서. 영어도 한 6개월 안에 1등급 찍더라고요. 수학만 1년 이상 걸려요. 1년 꼬박 만 1년 정도 겨우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학을 올인해서 점수를 만들어 놔야 다른 과목이 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마시고 일단 정시를 가야 되면 과감하게 수학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생각보다 여유가 많아요. 선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여유가 많아요. 내 수능 필수 과목들만 더 하면 되고 고3 과목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유가 많아요. 지금 많이 해놔야 겨울방학 때 보충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투자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 기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소비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아, 제가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회라는 학원 관계자나 설명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근거 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 불안감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왜 미적분, 기하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할 것 같으세요? 정해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고 오래 불리한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그래서 선생님들 회의할 때 결론이 났는데 학원을 위한다면 미적분반을만 만드는 게 맞다. 아, 그래도 미적분 하셔야죠. 왜냐면 기하반을 해도 왠지 이렇게 거부감이 드니까 애들이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학생을 위한다면 기하라는 게 무조건 맞다. 네, 그래서 기하 선택은 과감하게 하셔도 절대 손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뭐 특정 과에서는 미적분을 들어야 돼. 있죠. 그런데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 미적분을 꼭 해야 되겠다. 아니 공대 건축과에서 미적분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메리트를 주잖아요. 동등한 건축과에서는 안 줘요. 대학교별로 이거 다 조정합니다. 연대에서 여기다 가중치를 주면 고대에서는 안 주고 그래서 더 선택을 명확히 할 수 있게끔 줍니다. 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기하를 네.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적당한 선을 말씀드렸죠. 미적분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미적분에 거부감이 없다. 그러면 미적분을 하셔요. 근데 저는 미적분은 이과에서 배지고 기준으로 3등급 위에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위에를 추천을 합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고 기준으로 뭐 4등급 밑에면 기하가 훨씬 유리할 거고 배지고 기준으로도 4등급 밑에면은 기하를 생각해 보시는 게 확실히 좋을 거예요. 기하 또 내신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신 공부 안 해도 되고 2학년 때 했다면 그게 베이스가 돼서 자연스러운 선행이 됐는데 왜 선행도 안 된 미적분 그 많은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좋은 시기에. 네. 그거는 부담만 엄청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아까 선택 과목 강의해주실 때요. 네네. 상경계열이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요. 상경계열이요? 문과예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네. 그래서 미적분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경영과 가려고 하는데 미적분 어떻게? 근데 문과에서 상경이 그 응용통계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서 미분적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문과인들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은 진짜 대담한 애들이죠. 수학 진짜 좋아하는 문과죠. 상경계 가고 싶은데 미적한 애들은 뽑아야죠. 그래서 매년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그런 느낌의 아이들, 과탐 선택한 아이들 문과 메리트 주는 문과대학도 있고요. 그건 다 있어요. 우리 한의대는 사회 선택해서 가는 거 많이 보셨죠? 예전에 한의대 핫할 때. 그건 다 성향들이 있어요. 한의대는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 읽고서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중에서 그 사탐 선택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한의대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 경영과 동시에서요. 이과 애들 친구에서 요번에 많이 경영과로 많이 진학했잖아요. 이과 애들이 잘 못 들었어요. 이과 아이들이 정시에서 이과 침공이 있었잖아요. 요번에. 이과 침공이요? 침공이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경영과. 문과로 가는 애들? 네. 그렇죠. 이과 애들이 성적이 훨씬 높은데. 미적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미적 때문에 아니에요. 이과 애들이 국어 영어 평균이 훨씬 높아요. 문과 애들보다. 수학 때문에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경영과로 치고. 아니에요. 수학은 문과 거랑 이과 거로 보면 문과 거가 표준반응 점수가 훨씬 높아요. 옛날로 따지면 가형, 나형이 있으면 나형이 훨씬 높다고요. 수학은 문과가 더 유리해요. 미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과별로 미적분 선택하는 혹은 이과,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문과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그런 데를 침공을 했겠죠? 네, 그래서 성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입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모두 다 있으니까 일단 성적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 선택 과목은 좀 더 유리하게 가보세요. 좀 더 신중하게 가보세요를 추천을 드리려고 이번에 빨리 해야겠다. 지금 설명이 시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아유,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절대 조금도 안 되는 게 입시입니다. 아주 그냥 소신있게 냉정하게 끝까지 해서 턱걸이로 되는 게 입시지, 학생 공부도 그렇고, 모르겠어. 그냥 대치동 갔다 왔는데, 설명이 듣고 왔는데, 머리는 복잡하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입시가 아니에요.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입시 설명회 가서 그걸 보고 이거 하래. 아무 메리트가 없고, 정확히 그걸 알고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짜는 분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입시는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정확히 아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결론을 짚어드린 거예요. 대충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뒤에 이제 질문은 따로 받을게요. 네, 질문이 공통적인 거면 답변 드릴게요. 수능 특강반에 기한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내신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수능. 네네네. 그런데 내신을 별도로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2학기 때 내신이 있는 학교는 벡터잖아요. 여기 벡터부터 나갈 거고, 저는 확통인데 2학기 내신을 필요로 하는 통계부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신을 별도로 하지 않고 조금만 들어도. 기한은 너무 충분할 거고요. 확통도 통계 아주 충분할 거예요. 일단 중간고사는. 그리고 확통은 대부분 기말고사 전범위예요. 그래서 빨리 통계 끝내고 기말고사 범위에 이제 앞부분까지 상당히 나갈 거기 때문에 내신을 고려해서 진도는 나가고, 내신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수능활동 그걸 들었을 때 3학년 1학기 때 학종을 이제 교과를 선택하는데 지금 수능활동을 지금 미리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많이 되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만 들어도 그렇죠. 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한 학기 동안 네네. 시험기간을 빼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교과 딴다는 건 아까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교과로 충분한. 그러니까 달리기 먼저 뛰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게 명확한 메리트가 있어요. 대치동은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정시대비반이 가는 데가 꽤 있어요. 예, 그것도 처음에 두려워서 대치동도 많이 안 움직였는데 이제 명확해졌어요. 정시 확대가 엄청 되고 있죠. 이 급속도로 되고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2년 전에 정시가 50% 2년 있다가 50% 정도 될 거다. 최소 50%는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49%걸요. 이게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60%까지 갈 거다라고 보는데,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예전이랑 선택 과목 체제랑 그 사이클들, 수시랑 사이클들 보면 똑같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과 과정이 입시가 바뀌잖아요. 비난을 받고 수정하고 바뀌잖아요. 지금 정시 확대 60%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60%라고 예측하신다는 건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시요? 네. 전체 정시로 뽑는 인원? 제도를 말씀하시는 제도요, 거예요? 예. 제도가 네네. 그렇게까지 갈까요? 네, 갈 거예요. 50%까지 끌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2002년도, 3년도쯤에가 5대5였어요. 5대5였는데 실제로 최저 등급 못 마치고 탈락한 애들이 정시로 더 가서 60%가량이 서울 주요 대학들은 60%가 됐어요. 그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대학에서 뽑는 전형. 실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뽑힌 아이들이 정시로 대략 60% 정도 왔다. 지방은 수시가 높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주요 대학들이 뽑는 정시 인원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60%까지 갈 겁니다. 1년 뒤에 갈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5대5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가는 거예요. 그건 뭐 그게 교육부 정책이니까. 올려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걸 안 따르기는 어려워요, 교육부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에서 알아서 튀려고, 모집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생각보다 되게 2학년 어머님들 많이 포기하시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제가 희망 섞인 멘트를 처음에 드려서 그런지 약간 생각보다 희망을 잃지 않으신 느낌이라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정말 잘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 열심히 했던 아이라면 내가 5등급이었어도 스카이 가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꽤 많이 남았고 전반 후반 중에 후반전 남았고, 정시 쪽에 좀 치중해서 가려고 하면 물론 수시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정시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내신 점수가 5등급대였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해서 2등급대, 1등급 후반대 가서 스카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3학년 때까지 수능 전까지 가서 여기서 잘할 거라는 각이 나오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바꿉니까?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이 선생님을 믿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 바꿀 일이 전혀 없고요. 수학이든 국어든 간에 제가 여기 학원을 차리게 된 이유, 그리고 여기는 중등부가 활성화된 동네잖아요. 고등부부터 차리게 된 이유는 여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중상위권 이상이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보여주려고 차렸는데 정말 상위권 애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어려운데 수학이 3등급 이하에서 갈 만한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에 좀 탁월한 자료나 커리큘럼이나 그 선생님들 실력이나 다 검증된 분들로만 해서 세팅을 해서 제가 애들 제일 인생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학원 대박 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현재 2학년, 1학년이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저 대치동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고려하셔서 이번에 이제 광복절 이후에 참석시켜주시면 제가 끝까지 수능 전주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